그래서 이곳은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비밀결사, 안자정이라는 함자로서 비밀결사 조직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또 여기서 군자금도 모집을 해서 상위 임시정부로 가셨고, 그런 부분들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모든 기록으로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 곡성의 대표적인 우리 이제 사학교육이잖아요. 사학교육 했던 그러한 강학처이자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뜻깊은 장소이고요. 나와 있는 것 같이 부남 안훈 선생님이시고요. 자는 자정입니다. 그래서 안자정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한말에서 보면 안, 자자, 정자, 안자정 나오거든요. 그거는 안훈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881년에 태어나서 1958년에 돌아가셨는데 1901년에 건립한 뭐라고 되어 있죠? 서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공부방, 동쪽과 서쪽은 학동들이 공부방을 했는 이제 동제서재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향교와 서원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셨잖아요. 왜냐? 여기는 서당이래 동네 서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유학에 대한 그런 학행이 높으시고 그렇게 하니까 뭐 전라, 경상, 각지, 충청 각지에서 오셨던 어떻게 보면 서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제와 서재를 뒀고요. 그리고 여기는 2003년, 시장제도 2002년에 재건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사사를 하셨나? 사사를 받았다가 아니라 사사했다고 하거든요. 받은 것을 사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이따가 김종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건데, 우리 한말 최고 면함 최익현 선생님과 더불어서 한말 유학에 거두신 면우 곽종우 선생, 곽종석 선생님 제자이십니다. 그래서 학맥이 면우 곽종석 면우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면우 선생님의 학맥이 부남 선생님을 통해서 누가 뒤어집니까? 우리 김종 위원장님은 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유학자들 쓸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구 이렇게 쭉 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김종 위원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쓰겠습니까? 면우 곽종우, 그게 이제 면우 곽종우 선생의 사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손이라고 하거든요. 사손. 면우 선생님, 그 다음에 부남 선생님, 그리고 우리 김종 위원장님까지 그게 학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 가면 쭉 오면 그게 이제 나중에 곡성에서 더 커지면 그게 이제 우리 부남 학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1919년 파리 만국회의에 137명이 서명을 해서 파리 장서를 보냅니다. 조선에 그때 보내신 137명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천여 명의 제자들 양성, 호남 유학의 한 줄기를 형성을 해왔고, 그 다음에 1941년 의병장 이소경의 추모비를 세우던 일경이 검거, 그리고 이분들 해서 여기서 군자금을 모집해서 상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임실연구소에서 130일간 옥고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증손자이신 우리 안영식 과장님께서 부남 전집을 내셔가지고 또 저희들이 좀 기록으로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모았던 그 책들이 여기 아래 가서 보시면 도동묘. 도동묘에 보면 서고가 있죠. 예, 그러면 회원실기 목판본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 목판본이 판본으로 여기를 찍을 때 표지 1페이지, 2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100쪽짜리면 100페이지까지 찍잖아요. 그럼 이 책은 있습니다. 그럼 목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목판본이 나무니까 많이 썼고 목판본을 등한시를 해요. 그럼 이 목판본이 1편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존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도동묘에 있는 회원실기 목판본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런 학술적인 가치가 큽니다. 거기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서고 겸 금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쭉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우리 안양 선생님의 후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동묘에 안양 선생님의 영정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그 영정을
우리 안양생의 영정이 어디가 있어요? 태군도. 그쵸. 소수서원 있잖아요. 조선시대 곡성에 있는 우리 안씨문중에서 안양생님의 그런 모시는 제각을 세우려고 곡성 오지리에서 영주까지 가셨답니다. 가셔서 유명한 그때 화가를 모셔다가 그걸 그대로 필사를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와서 그대로 보고 그대로 모셨어요. 그러고 한 몇백 년이 흘렸습니다. 그럼 이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의 대부분이 우리 부남 안우 선생님께서 평소에 보시던 책입니다. 그 책을 우리 안영식 위원장님께서 거기서 계속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성에서 가장 그런 우리 고서적을 많이 소장을 하고 있는 곳이 도동묘고요. 그리고 문중으로 봤을 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영식 과장님께서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부남 안우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곡성의 대표적인 서당, 서원, 향교, 그 다음에 성균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곡성 향교를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해서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서원은 어디입니까? 있잖아요. 덕양서원. 그리고 곡성의 대표적인 사당 하면 제가 꼽는 거는 이건 전부 제 사견이에요. 제가 꼽는 가장 대표적인 서당은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기리고 보존해야 할 정도의 서당 그런 형태라고 하면 왕계정사. 그 다음에 옥과에 곡성현과 옥과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옥과현, 곡성현으로 봤을 때는 왕계정사. 옥과현으로 봤을 때는 금산서사. 그리고 여기는 또 풍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유학을 하신 분은 풍수에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래서 부남 선생님께서 여기를 잡은 이유. 그리고 평산신시가 지금 현재 1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이 넘는 이유는 저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왜요? 왜 그랬을까요? 묘를 잘 써서 그래요. 묘를 잘 써서 그래요. 네. 누구 묘일까요? 그럼 신순겸 장군 묘를 잘 써서 그래요. 그럼 신순겸 장군 묘는 원래 누구 묘예요? 왕건. 네. 아시죠? 임금의 묘는 전 국토를 뒤져서 하는 거. 그래서 왕건의 묘를 뒤져가지고 춘천에다가 놔뒀던 겁니다. 근데 신순겸 장군께서 공산 전투에서 돌아가셔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가한 쓸개라도 내놓고 싶은데 그럼 뭘 내놓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묘입니다. 그때 시대에는 묘를 잘 쓰면 저승에 가고 조선망 아시잖아요. 왕건의 원래 묘를 썼던 평산신시들은 신순겸 태어난 곳에 사당을 세우고 서원을 세웁니다. 그러려면 곡성군에 세워야 되는데 이 평산신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평산신시에 있는 모든 문중 사람들이 땅을 보고 다녀요. 그리고 어디에 세웠어요? 목사동 고룡리, 목사동이 본인들의 텃자리잖아요. 목사동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세웁니다. 이 머리 위에. 가서 보시면 원래는 여기 위로 올라가거나 덕양서원에서 들려서 보시면 알아요.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우리 풍수로 봤을 때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땅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이 뒷산이 아까 누가 모르셨잖아요. 곤방산이에요. 이 곤방산, 곤방산이라는 지명 유래 자체도 풍수의 관계가 돼 있어요. 명나라 이효성이가 임진왜란 때 곡성을 와요. 그건 실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따라온 사람들 중에서 직관이 있었대요. 이 직관이 대형 사고를 친답니다. 사고를 쳐서 도망가요. 이 곡성에 사는 방씨들이 직관을 숨겨줘서 목숨을 살려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직관이 이제 이효성 부대로 합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합류가 안 되니까 자기가 뭔가라도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목숨의 은인이니까. 그래서 이 방씨들한테 딱 보니까 최고의 명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당, 여기에다가 이 곳에 묘를 쓰면 당신들은 자손 번영한다 하고 그 묘를 자리를 표기를 해놓고 이 직관이 자기는 명나라 이효성 부대에 합류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연락처를 줬나 봐요.
그래서 이 방씨들이 묘를 쓰려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못 찾아버려요. 이럴 수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소를 들고 명나라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만나서 다시 위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위치를 받고 내려와서 다시 찾으려니까 못 찾아. 미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해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가요. 다시 기나긴 명나라까지 갑니다. 가서 직원을 만나서 못 찾겠어요. 다시 해주세요. 하니까 직원이 하는 말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곳은 방씨들이 묘를 써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고 곡성으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뒷산 이름이 뭐라고요? 곤란하다. 방씨들이 묘를 쓰면 곤란하다. 그래서 곤방산이라는 여러 지명 유래 중에 하나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산 자체가, 곤방산 자체가 뭐죠? 명당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흘러내리는 이게 금천이거든요. 예. 저는 이 금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금천 물이 흐르는 방향이 반대래요. 서쪽에서 해서 동쪽으로 간답니다. 그러면 말이 그런데요. 방금 여기서 어머님께서 내가 이 물을 먹으니까 이 물은 최고의 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끄덕끄덕하고 막 먹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꾸로 흐르는 물 있죠. 거꾸로 흐르는 물은 똥물을 먹어도 그게 보약이래요. 반드시 먹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금천 자체가 최고의 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명산입니다. 그 다음에 쌍구예요. 여기는 우리 풍수지를 맡던 도성국사가 말씀을 하셨어요. 양쪽 거북이가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명당. 그게 쌍구. 그 다음에 이 명산 자체도 밝은 우리 그 통명전이라고 하죠. 이 통명전과 그려있는 형태 해서 명산, 쌍구, 곤방산. 그 다음 옆에가 찜곡이죠. 찜곡도 유씨들하고 해당 사항이 돼 있어요. 유씨들이 거기 우리 잠자리에 관계되어 있는 잠자리 형태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 자리를 한번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보세요. 첫 번째, 서당 하시면서 분화만운 선생님. 두 번째, 독립운동. 세 번째, 우리가 재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명당. 이 두 자리 자체가.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안쪽에서 저기 마루에 딱 앉으셔서 이제 먼저 우리 안영식 과장님 증손 이야기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정 위원장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치관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때에 가장 필두로 내세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사학입니다. 사학. 역사를 알아야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 뿌리를 알아야 우리가 근본 사상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한학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동일하게 54년생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문을 배우지 않고 저의 백형만 한문을 배웠습니다. 이제 학교,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그래서 사서삼경을 읽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돌아가시고 또 제 위의 형도 돌아가시고 해서 이제 제가 부득불을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공부를 덜 해서 한학을 계속 공부를 했더라면은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럴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내 말이 틀리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같이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완계정사입니다. 이 계곡이 있기 때문에 씻을 완자, 씻을 깨자, 정수리 정자, 집자자. 이게 계곡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정신을 맞게 해서 공부하는 곳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냥 그러기에 앞서서 이 오곡에 오셔갖고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를 보셨습니까?
오곡이라는 데는 내가 생각했더니 제가 오곡 면장을 2001년도에 했어요. 제가 98년도에 오산 면장에 가서 심청이가 곡성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400개 장승을 깎아서 심청 초원제를 2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심청 축제가 곡성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뒤에 면장을 43세에 내가 면장 나왔거든요. 그 뒤에 이제 오곡면으로 와서 2001년도에 와서 제가 오곡의 모토를 이렇게 했어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을. 그런데 오곡이라는 데는 이 덕양서원은 숙종 때 신순경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이나 시인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으로 그리고 이렇게 모시는 곳으로 중간에는 신익기 선생까지 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사가 우리 시팽산시지 우리 말씀을 잘 해주시더만 그 시팽산시지 시조를 모시는 데가 바로 이곳이고 구룡이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덕산사라고 있어요. 이 덕산사는 오영청 장군을 모셔놓은데 해주옷이 시조이십니다. 여진족 토벌을 했던 윤관과 더불어서 토벌을 했던 오영청 장군입니다. 이게 해주옷이 시조입니다. 당초에는 경기도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1935년에 여기가 세가 커요. 여기가 원뿔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요 밑에 매 밑에라고 그래요. 매 밑에. 묘산자 묘 밑에에 덕산사를 지어서 해주 오시들, 이 전남도 해주 오시들 분들은 다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동묘가 있습니다. 안양 선생이 주자학을 갖고 오셨는데 안양 선생하고 주자 선생님의 주희죠. 송나라 시대 주희지. 근데 주자 선생님을 영경을 복사본을 해서 2개를 한 곳은 경기도, 한 곳은 곡성 오곡으로. 왜 오곡으로 왔냐? 오곡의 순웅아 씨가 원손입니다. 제일 큰 아들이에요. 제일 큰 손으로 내려오고 여가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오곡으로 오셔서 안양 선생과 주벽을 주자 선생님으로 이렇게 해서 제왕을 지내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화재는 무엇이냐면 역시 아까 영정이 문화재고 도지정 문화재고 그 다음에 아까 목판본이라고 회원실기 안양 선생의 일생일대를 글로 표현을 해서 해놓은 그 양각으로 이렇게 파서 이렇게 찍어서 내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여기뿐이 없어요. 수원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교회 옆으로 가면 덕계사라고 있어요. 이 덕계사는 중종 때 김효사화라고 아시죠?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인데 김효사화 때 남곤이 그 참 멋짓짓을 많이 하고 선비들이 이렇게 거식을 했죠. 그때에 말하자면 이경 선생 덕암입니다. 호가 그 덕암호 덕자하고 석계 남추 선생 자기하고 그 재종관인가 될 거예요. 그 말하자면 남군 그 시하고 정승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못 내려가게 그 얘기를 많이 했으나 내가 들어고 어떻게 같이 무리하고 섞어겠냐 하면서 낙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개를 모시기 위해서 덕계사가 이제 제사를 모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광사는 잘 아시다시피 최견 선생님 모시는 것이고 그러기서 우리 오곡이 쉽게 어떻게 하자면 유학의 거리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이고 잘 이것을 여러분들이 코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참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저는 이제 가끔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곡성이라는 지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해서 내가 이제 심청 사업을 하면서 그 성덕 처녀가 12정자죠. 그 정자를 내가 찾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명에 대해서 저렇게 공부를 저렇게 해봤어요. 우리 곡성은 지명이 딱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봉황새, 하나는 용. 이렇게 해서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시 키포인트는 어디냐면 오곡이에요. 오질이라는 데가 어째서 오질이냐면 봉황새가 알을 낳는 곳이에요. 알을. 생명의 근원을 낳는 곳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지금 복주에 한 자리가 말하자면 포란터라고 해서 알 낳는 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 봉황새는 백오동을 먹고 씨앗을 먹고 살고 그다음에 이 대나무 씨앗을 먹고 솔나무 씨앗을 먹고 그렇게 추상의 새죠. 그런데 봉황새가 제일 싫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양이를 싫어해요. 고양이를 싫어하는데 그 묘천천이라는 데가 그 고양이가 이쪽으로 오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묘천천입니다. 고양이 묘 찾습니다. 그래서 묘천천이라는 데가
그리고 요것은 금천천이라 그래요. 이 금천천이라는데 비단금자 써요. 내천자 쓰고 이제 와우명당이 있다는 명산. 명산에가 아주 물이 깨끗하고 첫째, 두 번째로는 해와 달이 날일자고 밝은 명자잖아요. 해와 달이잖아요. 달이 같이 붙어 있는 명자. 밝은 마을이다 이게예요. 그래서 명산이라고 하는데 지명이 해와 달을 이렇게 같이 쓰는 밝은 명자를 쓰는 명자가 드뭅니다. 그러니 유일하니 그가 명산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가면 용무뜰입니다. 용무등. 용무등 팔각정 여러분 보셨죠? 네. 그 취지문을 제가 썼는데 그 내용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용무등이라는 것은 이 노령산맥과 차령산맥이 이렇게 협곡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가 병목 형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기 침곡이라는 데가 옛날에는 그가 이렇게 말하면 높았어요. 산이 이렇게 높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장비가 좋아서 다 이렇게 평평 작업을 해서 이렇게 있지만은 그거를 몰골이 모통이라고 합니다. 몰골이. 말을 몰아갖고 계속 두드러 몰아야지 그 채에서 넘어가지. 만약에 중간에서 그 말이 힘을 못 쓴다든 뒷걸음질을 한다면 그건 죽어버려요. 그래갖고 그 밑에가 말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골이 모통입니다. 그가. 그래서 그가 이렇게 병무 형상이 이루어지고 옛날에는 이게 뭐 뚝 같은 거 이런 게 없었잖아요. 다. 그리고 이제 늪지대고 그러니까 이 군데군데 쏘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용쏘입니다. 용쏘. 용이 있는 그런 쏘요. 그래서 용소들이 한 30여 개 있었다고 그런 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쉽게 말해서 현감으로 간데 남해로 가면서 마치 여기 오면 꼭 남해가 다 오는 양. 물이 차 있고 이렇게 그것이 늘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올 정도로 옛날에는 그런 전경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매산이 둔벙이라고 있어요. 큰 둔벙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효자 둔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매사의 말을 조심해라 이게요. 매사에. 근데 효자들만 가서 고기를 잡은 것이요. 이게 쉽게 말해서 고기를 잡은데 고기를 잡았을 때 잡았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잡으러 간다는 소리도 하지 말아라 이게요. 왜 그러냐면 효자들한테만 큰 고기가 올라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매산이 둔벙이라는 그 둔벙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둔벙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용들과 앞에가 바로 호락산입니다. 그 친구는 베개 침자를 써요. 예,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호락산하고 서로 의협심에 의해서 경쟁을 했어요. 했는데 결국 누가 이기냐면 용이 이깁니다. 그래서 용이 이렇게 승천을 하게 되면서 춤춘다 이거고 용용자 춤춤자 허리등자 이게 용무등이라고 그렇게 지명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용들이 어디로 올라오죠? 금천천 깨끗한 물로 올라오지. 선화교 바로 선화당포 위에 용 있죠. 용. 네. 그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면장할 때 제가 구상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용을 2마리를 했어요. 한 마리는 형제봉. 형제봉이라면 형제봉은 일본 사람들이 명칭은 성출봉이라고 하죠. 원래는 일본 사람들이 명칭을 왜 쓰지 말아야 우리는 형제들이 싸운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형제봉이라 이게 싸워라고 해서 형제봉이라고 하고 일본 사람은 참 나쁩니다. 저쪽이 저 신길이 쪽으로도 계속 용들이 이렇게 혈이 많아요. 그 대가를 다 쳐버렸잖아요. 열차 내면서 요 섬진강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거로 쳐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 용은 성출봉으로 한 용은 여기 올라온 데, 덕양성으로 올라온 데를 진등제라고 그래요. 진등제. 용진자, 허리등자. 승천을 때 용치기 했다. 이거죠. 진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용 한 마리를 해서 이렇게 꼬라지게 해갖고 내가 상징적으로 그것을 한번 면장 때, 그때는 이제 자치제가 되어가지고 지역을 어떻게 하면 특화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현석 군수님이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봉정이라는 것은 봉황새가 말하자면 이 새끼를 키우는 것이 봉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리 결혼하면 잘 된다고 그러거든요. 여자들이 주로 이제 추가를 하면 다 성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봉정이라 하고 그 밑에가 하죽아니에요. 예? 대나무 씨앗을 묻고 커야 하거든. 그게 하죽이라는 데가 있고 유봉이라는 건 요 봉황새가 머물러 있는 거이고 비봉이라는 건 봉황새가 날아가는 것이고 봉님이라는 것은 봉황새가 소나무 씨앗을 먹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래가 짜 있어. 오룡이라는 것은 저 용정을 오룡이라고 그래요. 예? 오룡이 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물론 구룡이라는 건 9마리 용에 올라간 거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목사님 면장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내가 지명을 다 풀었습니다. 풀어서 내가
얘기 싹 했어. 이장애 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상당히 목사동 사람들 호기심을 갖고 듣대요. 그런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오옥이라는 데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을이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토호 세력 반천이고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 양반이라고 하면 뭐 권세만 누리고 너한테 이렇게 막 모델링이나 시키고 했지만은 양반하고 학자하고 틀려요. 학자는 그 많은 지식을 알기 때문에 국민과 더불어서 백성과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를 축적하지 않아요. 가난을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선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를 어디서부터 얘기할 것인가? 고려시대 말이요, 무인 정권이고 고려가 이게 망하잖아요. 그리고 무인신들이 행세를 못하고 왕이 허수아비가 되고 질서도 없고 완전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가 백성들이 믿는 종교가 무엇이냐면 불교죠. 불교라는 자체는 마음을 비우라 이게요. 예? 비워불고 내가 가진 걸 갖지 말아라 이게요. 그 시대에 말하자면 안양 선생이 주자학을 갖고 송나라 시대에 이제 주자학을 갖고 옵니다. 주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희, 말하자면 주자. 그 주자학을 학문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했는데, 그때 이제 선비들이 보기에 아주 좋죠. 신비한 말하자면 사상이고 발상이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학문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파로 나눠져요. 한 파는 훈구파, 한 파는 사림파. 훈구파는 뭐냐면 이 잘못된 이 질서를 싹 쓸어버리고 새 판을 짜야 된다. 새 판을. 그래서 나라를 세우자. 왕도 갈아불자. 이렇게 할 것이 맞아 훈구파들이에요. 정도전 같은 신분. 사림파는 사상이나 역사나 정치나 이런 것은 서서히 변해야 된다. 그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이깁니까? 그건 정몽주 같은 신분. 그분들이 거기서 밀리지 않아요. 밀려버리잖아요. 밀려서 어디로 가냐면 다 산속, 자기 고향으로 가고 산속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사림파입니다. 사림파. 그래서 이제 그 사림파들은 가서 서원을 짓고 백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초당을 지어서 공부도 가르치고 사상 공부도 하고 지자를 양성하는데 노력을 하죠. 훈구파들은 정권을 잡고 거기서 이제 호화롭게 살죠. 이제. 교육도 여기는 백성과 더불어서 제자들 양성하지만은 훈구파는 공립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이렇게 쭉 갑니다. 여러분 성리학 6대 대가라고 하는데 6대 대가가 누구냐? 6명의 대가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개성의 성형덕 선생님이 개성의 성형덕 선생님은 독학을 했어요. 누구한테 스승도 없이 엄청나게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화가 있죠. 성형덕 선생님 유일하니 황진이 스승입니다. 황진이 치마팍에 다 남자는 다 녹아나. 근데 성형덕 선생님 말은 자아최면을 해요. 쉽게 말해 자기를 컨트롤해버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황진이가 하지 못하죠. 그리고 스승으로 받들고 시를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황 선생님이 계세요. 기호학파하고 영남학파하고 갈라집니다. 기호학파는 어떻게 되냐면 경기 일부하고 그 다음에 한양 2부까지 해서 기호학파입니다. 기호학파. 기호학파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우주의 근본은 기후로부터 시작했다. 이게 기호학파입니다. 그 영남학파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이제 학자로서 부각이 되면서 이황 선생님은 무엇을 주장하면 심합, 마음이 합쳐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고 마음이 합쳐서 기운을 내세운다. 그래서 이기이원론을 주장해요. 이게 십합 이기론을 주장하십니다. 기호학파들은 이 선생은 누구냐면 이 기론을 주장하죠. 모든 기운으로부터 현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질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두 분이 이 역사의 대가고, 그 다음에 임성주 선생님이라고 파주에 계신데 거기도 이 기호학파입니다. 기호학파고, 한주 이진상 선생님은 퇴계 제자입니다. 또 한 분은 기정진 선생.
기정진 선생님, 손자가 이제 기우만 선생님. 그런데 그 기정진 선생님 학문이 아주 높았어요. 그 83살까지 살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6명 되었습니까? 네. 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잘 알다시피 영조 시대 정도 됐나? 그럴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영남학파, 십합 이기로를 주장한 이황 선생의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진상이라는 그 대학자가 나오는데 한주 이진상입니다. 그 학자가 무엇을 주장하냐면 이론을 주장합니다. 마음이 즉 현실이다. 이학종영이라는 책을 이렇게 다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퇴계 선생님 후계자가 이진상 선생님하고 많은 트러블이 생겨요.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심 즉 이요. 마음이 즉 현상이고 성 즉 기라 성품이 곧 기운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이론화를 시킵니다. 거기에 제자가 누구냐면 광면우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제자가 우리 부남 할아버지였냐 우리 정조부님인데 학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부남 선생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와야 된다 이게 곽종석 그 선생님 파리장사를 했었잖아요. 마음이 곧 현실이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바로 현실로 옮겨야지 그것을 뭐 기운으로 따지고 무엇을 따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 일국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성경을 읽었고 해결철학을 읽고 다 그랬어요. 다 공부를 했습니다. 1909년에 고종이 불렀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근데 일본시 복도로부터 다 우리 할아버지하고 광면우 선생하고 두 분이 갔는데 다 일본 놈들 다 침탈해갖고 다 지키고 있어. 말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가서 이 방책을 5가지만 써주고 내려와 버립니다. 내려오다가 1919년 3월 달에 파리장사 만국법에 의해서 파리장사를 씁니다. 써서 세계만방 한국은 독립국가다. 유학자들이 137인이 있습니다. 써가지고 그것을 하게 돼서 우리 그 광면우 선생님은 옥고에서 옥사를 합니다. 근데 옥고에 옥사할 때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우리 할아버지 수지를. 다른 사람 부르지를 안 했어. 불러갖고 이학종요 책을 주고 너는 137인에서 빼라. 내가 죽어보면 후대를 이을 자가 하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해라. 중재 김항 선생을 해라. 만약에 네가 죽으면 또 그러라. 해갖고 말하자면 그 유언도 받고 그랬습니다. 많은 학자를 이렇게 남겼고 우리 할아버지 양명학을 주로 했어요. 양명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이론과 이 기론을 같이 섭렵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즉 마음이 이고 말하자면 기가 또 이다. 해갖고 이론을 주장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할아버지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영남학파하고 호남학파를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송사 기우만 선생 유명한 학자죠. 그때 만시를 우리 할아버지가 썼어요. 호남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돌아가셨을 때 했지만은 그 만사지를 우리 할아버지가 채택이 되어갖고 만사지를 읽게 되고 만사지를 하게 썼습니다. 그만큼 우리 할아버지가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것까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사상으로 남겼는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빠졌습니다. 빠졌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상상에 맡기고 또 이런 자리가 또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학맥에 대해서 그것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를 하려면은 근원을 뿌리를 캐버려야 해요. 하나를 보면은 그 장소를 보면은 그 장소가 뿌리 맥이 어디가 있는가 핵이 어디가 있는가 그 사상이 어디에 있는가 철학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따지고 들어서 그것을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오래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쉽게 말해서 서원 서당을 계속 다니셨고 공부를 하셨고 또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서당에 들어오셨고 서당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또 어떻게 주무셨고 공부하는 과목은 무엇이었고 또 혹시 잘못하면 체벌은 뭐 몸딩기로 맞은지 시험은 또 봤는지 시험을 봤으면 포상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차분하게 편하게 그냥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전 3기
면장님이시고요. 3기에 가서 보시면 3기 우체국이 근대문화재거든요. 그게 옛날에 3기 면사무소예요. 그리고 그 면사무소를 옮겼습니다. 지금 3기 면자로. 그때 마지막 면장님. 그 다음에 현 3기 면사무소의 초대 면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곡성 초대 군원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하시고 후배단에 또 물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아버님같이 따르시는 우리 김정 면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고 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여기를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됐느냐 그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28년생입니다. 28년이. 현 나이가 지금 95살이죠. 내가 여기 들어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20살 때에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부남생을 맺게 됐어요. 해봐야 되니까 이 한학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지리 오곡을 가면 호남의 석학 박사이신 안보람 선생이 계십니다. 거기 가서 수학을 좀 해라. 우리 할아버지 명을 받고 3주에서 여기까지 개나리 붙인 사진을 모시고 미트리 칩치기 신고 걸어서 여기를 찾았습니다. 뭘 압니까 이제 시골놈이 모르지 이제. 그래서 저는 많이도 못 배웠어요. 소학, 대학, 또 맹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을 배우다가 소학에 이제 쇠소응대 진토지전 그런 거 이거 있거든요. 근데 쇠소응대라는 것은 이제 물 뿌리고 쓸고 응하고 대답하고 한다는 거 소학 서문에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응대 보통 우리가 한 번 배울 때 응할 응자는 그냥 사람 물으면 이제 한 것이다. 대답한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배우죠. 하지만 이 선생님은 쇠소응대라. 응자는 같은 예하고 대답을 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이 응자다. 대답을 응자다. 또 대답을 대자잖아요. 내 이름이 종이지 김종. 종아 그러면 예 그렇게 부르면 물음을 대답이 하는 것이 그게 대자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쳐도 하나하나를 그저 저것이 하늘천 따지 이게 아니라 하늘에는 별이 있고 구름이 끼고 이런 거 여기 이제 푸르고 이런 것이 하늘이다. 이제 따지 그러면 땅에는 저것이 산지 조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게 그게 땅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남 선생을 찾은 사람들이 여수, 광양, 순천, 화순, 담양, 심지어 저것이 전라북도, 무주 그런 데서 다 모여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이제 잘 가지고 이렇게 쇠소응대 진토지열과 이제 이런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 능력을 따라서 한 장을 가르칩니다. 이제 두 장을 가르치다 이렇게 이제 따라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이걸 외웁니다. 외워. 이 마루 여기 앉아서 저기 앉아서 막 이렇게 그냥 아니요 저기 막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양이 이제 4시가 되면은 선생님 앞에 딱 와가지고 근데 이제 배운 것을 그 안날
석양이 가르쳐줘요, 석양이. 내일 배울 것을 석양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가서 딱 배송,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서가지고서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열까지, 그것도 이제 책임이 다 있어요. 뭐, 저것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도 이제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대학의 길은 밝게 덕을 쌓고 바른 마음을 가진 데 있느니라 하는 것이 책임이요, 그것이. 제 명명도 하면 이제 지선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고, 이제. 그래, 한문을 그렇게 해서 책임과 의무로 해서 가르칩니다. 그럼 소학의 언문이 있어요. 소학의 언문이. 소학 언문을 가지고서 저것이 책임까지는 전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딱 외우면 됐어. 이 다음에 이제 너 되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배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나는 이거 머리가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학 7권 3권까지 해서 저녁에 가만히 앉아서 하루 저녁에 그걸 다 외워봅니다. 머릿속에 잡아넣어서 대학 다 머릿속에서 다 대학 설립까지 대학 선문까지 해서 다 이거 맹자 이거 참 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당 이 일대가 그냥 밤이고 낮이고 가래 막 그냥 산 울림이 그냥 엉엉 울림이 그냥 그런 인이라고. 그 나는 이제 또 목소리도 큰 편이라고 해가지고서 막 떠나가라고 막 이렇게 소리쳐서 소리 옆에서 그걸 배웠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여기 입어야 됩니다. 여기. 아, 여기서 낮에는 여수 온 사람, 순천서 온 사람, 함양서 온 사람, 뭐 광주 온 사람 여기서. 그리고 이제 오지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석양이 되면 이제 다 집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정식밥 가지고 와서 이제 정식밥 먹고 오지리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 저기 집 있었는데 집 어디로 갔냐 했더니 나가 뜯어버렸다고 근데 사모님이 거기서 살았었어요. 사모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일과 마치고 저녁에 이제 거기가 주무시고 그랬었죠. 같이 공부하는 학생. 배우는 학생. 학생이 예. 한 20-30명 됐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오지리에서 주로 이제 많이 다녀왔고 또 이제 그 식사는요? 식사는 밥을 이제 먹지요. 이제 식당에 내려가서 이제 밥을 먹어요.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먹은데 밥이 그렇게 맛이 있고 그렇게 꿀맛이야. 하루 종일 걸리고 이렇게 물맛이 하다가 보면은 배가 틀 대로 뛰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밥들만 좀 이렇게 가서 확 먹으셔야 단숨에 그냥 막 이렇게 막 넘어서 생겨버리지. 그렇게 해서 밥을 먹었고 또 그다음에 식사는 그 밥을 본인들이 하셨어요? 아니면 누가 해주셨어요? 그 사모님이 그 20-30명이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뭐 돈을 그 시기를 내겠네요. 월사금. 수업료. 수업료는 선생님이 돈을 안 받아. 밥값은? 절대 이거 수업료를 안 받습니다. 그럼 뭘로? 그러니까 부미백리야. 우리 작은아버지가 나는 우리 집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작은아버지 밑에 큰 사람인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 쌀 한 가마씩을 짊어지고 치기에다 짊어지고 삼지서 교통에 넘어가지고서 며칠 쉬고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쌀로 한 가마. 그래 이제 여기서 다녀간 사람들이 대개 이제 아들도 또 보내고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그냥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개도 한 마리씩 잡아가다가 드리고 선생님이 또 이제 몸에 이제 용돈 드렸겠지요. 나는 이제 우리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쌀만 갖다가 이게 드렸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이니까 서로 싸우고
말하는. 가다 보면 뭐 물건 훔치는 애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나 회초를 맞았습니다. 회초를. 옛날엔 체벌이라는 것이 없어. 선생님은 대막까지 오죽, 저 산주가 아니고 오죽이? 매가 있어요, 매가. 이 종아리 걷어 올리라요.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어줍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이거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어디서 어느 청년 안 나가 젊은이가 좀 건반지에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싸워버렸어. 싸워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사고가 벌어진 거야. 그때 이제 사고가 벌어진 거야. 이 청년이 해방되어 가지고서 1948년 50년 되면 해도 그 고장에 그 깡패들이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클럽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지리 청년들이 좀 많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니까 그 청년이 갔다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본 거야. 그러니 하루 저녁에 내가 여기서 글을 읽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유명. 내 차가 김종이니까 이제 분한도 선생님이 지어준 차야 이제 너기자 울명자 종은 멀리 울려야 되는 거이다. 이름을 울리고 성은 명성을 올리라. 그래서 이 유명이야. 유명인데 무슨 일이 있으냐면은 유명이 그 오지리 그 고모님이 살고 계신데 그 마을에서 삼지서 와가지고 고모님 댁에 우리 집에서 왔으니까 좀 만나자고 온다고. 우와, 우리 가족이 왔다는 거야. 그래 나는 이제 뭉사도 모르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참 그때 내가 이제 행운이야. 그때 나이가 학종으로 같이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이제 코치요, 코치. 고재순 씨 아들이야 이제. 그래서 고전식이라고 이제 또 그 국민학교 선생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여기 학교 여기 소대에 다니는 사람들 다 선생하고 과장하고 아까 여기서 심진식이라고 심진식 공성보훈소에 있는 분은 또 여기 교수입니다. 부람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딱 와서 보더니 뭐 이 자식들아 대부분 깡패들이거든. 자기 동생들보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이라고 해가지고 야 시절 근데 막 그냥 그 상당히 용감한 사람이죠 그냥. 그래가지고서 딱 나가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 점새끼 좀 혼내주자고 해가지고서 그리고 나도 이제 멍사서 먹고 따라갔지 이제. 학생들하고 여기 있는 이제 잔 사람들하고 오지리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막 싸움이 붙은 거야 이제. 이게 쫓아간 것이 요 산을 넘어서 쫙 이제 매 밑에 여기 밑에 마을이 하나 있어요. 마을 거기까지를 이제 다 가버렸는가 봐. 근데 하루아침에 선생님을 찾아서 어떤 사람이 오기를 선생님 이제 뭐 얘기를 했던 거야 봐. 아이고 막 노발대가 선생님 하시면서 아무리 이리 오느라 해가지고서 그냥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매를 때리면서 그 사람 어머니가 술집을 연설했어요. 술집을. 그런데 이 옛날 거기서 다 얘기를 한 거냐. 아무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모시게 됐냐더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 내가 싸우던 그 사람 어머니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 아들이 선생님 일찍 가가지고서 쌈박질을 해가지고 뚜렷 맞았다는 것을 오지리 동대망대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은 선생님 체면이 뭐 있느냐 그 말이야. 내 체면이 뭐 있느냐 이 괘씸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랬냐?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아, 선생님 제자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닭한잔만 물었습니다. 그 누군가 했더니, 여기 제자들이 되냐, 여기 학생들이 되라네요. 그렇게 와서 선생님한테 바친 거야. 사실 그것도 아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는, 아, 이거, 세워보세요. 어째, 내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좋게 이 권선지가 말하자면 그 착한 일을 가르치고 훌륭하게 되도록 사람을 가르치라고 해놓는데, 초등학교 보냈더니 쌈박질을 해가지고서, 남들하고 쌈박질을 해가지고서, 우리 아들 올비에서 혼내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라. 어떻게 오냐. 내가 장본이니.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미안했던지 지금도 머릿속에 그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도 뉘우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초등학교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는 게 없었어요? 올라간 거는 그 최홍보 선생이 일견배에서 삼천제를 못하면은 비균형이고야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한 번 딱 이렇게 봐가지고서 삼천자를 등 돌아서서 등배자 등 돌아서서 외우지 못하면은 차라리 그 균형이 가야 농사를 가서 지어라. 공부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야만이 글을 배우지. 머리 나쁜 사람은 글 배우려 생각하지 말으라 그 말이야. 지금 같으면 이제 그 글을 이제 외운 것보다도 맞으면 사고력이 좋고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좋은 걸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전부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네. 그러니까 삼천자를 외우면 또 올라가고. 그러지. 네. 그러니까 이제 차차로 올라갑니다.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이제 춘추영국 이렇게 해서 차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무한대하고 선생님께서는 책이 하여튼 그 서고에 있는 책 다 어쨌나 그? 도동묘에 있답니다. 도동묘에 있답니다. 도동묘. 그 장사가 엄청나게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학자들이 지어놓은 저서라고 하는 것은 없는 책이 없이 참 여기다 다 장사해가지고 그걸 선생님은 다 이렇게 저녁에 믿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그냥 이렇게 읽은 목소리가 아주 그냥 그 쩌렁쩌렁하니 그냥 잘 오셨죠. 질문. 예. 여기서 몇 년 공부하셨냐고요? 3년. 삼동. 네, 논문 맹자까지 다 하셨으면 엄청나게 빨리 머리가 하셨네. 좋으셨어요. 어디까지 공부하셨어요? 논어 맹자까지? 그러죠. 그 나는 그 글을 많이 못 읽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해서 자그라비 밑에 갔는데 삼동에 와서 공부를 해서 삼동에 겨울에 농한기에 와서 이제 글 배우고 농번기에 넘어가지고 집 가서 또 농사 짓고 네. 또. 그 차별 안 했어요? 네? 우리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학생들 차별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건 없고. 그건 절대 그건 없었습니다. 학종들에 대해서 글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일반 상식을 전부 저녁이면 강의를 하십니다. 원서에 있는 책, 논문 맹자, 이거 대학 이것만 갖다가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교과서에 있는 그것이 면함생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국고 선생은 무슨 말을 하셨고, 이제 그 퇴계 선생은 무슨 말을 하셨고, 또 어떤 기자 선생은 무슨 이렇게 하시는 그 명언들을 전부 다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이 넓어지죠. 넓어지다 보니까 논문 쓰는 데는 아주 이렇게.
그 내가 이렇게 이 논문을 이제 보통 이제 면접기 시험이라든가 뭐 성질 시험에다가 어느 것은 논문이잖아요, 논문. 논문을 쓰는데 그때 뭐 이제 이 도로 이거 치도 관계라든가 산림 녹화 관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목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 여기서 이제 그 선생님들 배운 거 산은 산지 초목은 인지 모발이다 이제 이런 걸 이건 다 교과서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대학에서 소론맥이 없어. 하지만은 선생님이 산지 초목은 인지 모발이다. 이 산에 있는 풀과 나무는 사람의 뭐 머리와 머리가 털과 같은 것이다. 모발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논문을 쓸 때도 그런 것들 다 인용해가지고 딱 쓰니까 38명, 48명 갔는데 두 사람 합격했어요, 면접이. 네. 그래, 그 논문을 딱 쓰고 조선대학교 4층에 가가지고서 지방 3급 시험을 보는데 지방 3급에 역시 이제 논문을 이제 써야 되잖아. 그 논문을 다 이렇게 했으니까 합격이야. 그래서 면접이 6년 해가지고서 지방 3급으로서 합격을 해가지고 도에 가서 시험 본 거인데 도에서 시험 비친 거 봐가지고 합격했잖아요. 이렇게 상식이 수도 없이 그냥 막 지식을 넓혀집니다. 저기 위원장님 어렸을 때 그 동네 막 청계랑 뭐 이런 동네에 마을 서당들이 어느 정도나 있었어요? 아, 다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다 있었어요, 그때는. 서당들이요? 마을마다 몽학 선생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예, 예. 마을에 예, 예. 시골마다 동네마다 다 몽학 선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나가서 이제 글을 배우고 이제 가서 몽학 선생 자격이 있는 거야. 저것이 비날 때 가가지고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강의를 하고 수학을 가르쳐 줬더니 아이 너 공부 잘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그 마을마다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 유명한 그 마을 서당들이 어디에 곡성에 관내에 있었습니까? 이름 좀 난 서당. 응? 이름 좀 난 서당. 왕계정사 외에 예. 부남 선생님 말고 다른 곳에 혹시 그래도 곡성에서 좀 사람들이 찾아가서 공부할 만한 선생님이 있는 서당이요? 난 몰라. 여기밖에. 예, 이건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워버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렇게 또 얼굴을 뵙고 말씀을 또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방금 뵌 우리 분들한테 덕담 그리고 여러 가지 한번 남길 이야기만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뭐 덕담이라고 것도 없고 사람은 하여튼 무한 개발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제한 개발을 하면 개발을 할수록 이 머리가 좋아지고 또 건강이 좋고 그래서 나는 한시반시 놀지를 않고 지금 노래교실 다닙니다. 여러분 이거 유튜브 딱 봐가지고 김종 추억의 서약을 한번 딱 클릭을 하면은 김종 추억의 서약 한번 해보세요. 그래 제가 내 노래 나오게 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중원부원 말씀을 많이 틀어놓았는데 욕하지 마시고 부디 앞으로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